대전 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가 322명에 피해액은 322억 8천만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황운하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에 따르면 대전경찰청이 2020년 7월부터 이달 18일까지 접수한 전세 사기 피해 사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구 122명에 134억여 원, 대덕구 79명에 71억여 원, 동구 62명에 55억여 원, 중구 54명에 54억여 원, 유성구 5명에 7억여 원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황 위원장은 이에 따라 경찰과 대전시에 적극적인 수사와 행정을 촉구하고 내일 오후 7시 시당에서 피해자 간담회를 열 예정입니다. 충남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위험 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공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남도가 경기도와 함께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과 야생 멧돼지, 양돈 농가 분포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위험 지수가 높은 지역은 공주가 26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보령 16곳, 청양 6곳, 천안 동남구 1곳 등으로 나타난 가운데 충청남도는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 방역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 가속기 연구소는 지난 23일 한국형 초전도 중이온 가속기 라운의 저에너지 전체 가속 구간 빔 시운전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속 장치는 약 110m, 총 124기 가속관으로 구성됐으며 지난해 하반기 가속관 전단부 빔 인출에 이어 지난 3월부터 후단부 가속관을 포함한 전체 초전도 가속관의 빔 가속과 인출에 성공한 것입니다. 연구원은 성능 최적화, 국내외 연구 제안서 선정 기준 마련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대전시가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에 재가입했습니다. 가입 기간은 이달 28일부터 내년 5월 27일까지며 대전시에 주소지를 둔 주민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난해와 달리 사망 및 후유장애 최대 보장 금액이 기존 1,7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가 사측을 부당노동 행위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습니다. 노조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 이후 구조조정 등 사측의 부당노동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홍성 산불의 원인 규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홍성군은 지난달 2일 홍성군 서부면 일대 야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국립산림과학원, 경찰, 소방당국과 함께 현장 감식을 벌였지만 화재의 원인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성군은 실화 가능성을 두고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지만 유력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조만간 사건 종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전시와 대덕특구 기관장 협의회, 카이스트, 충남대 등 지역 14개 자치단체와 기관, 대학이 업무 협약을 맺고 대전형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의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기업 수요 기반 출연연 연계형 모델 구축을 위해 대학과 연구원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인턴십과 공동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현장 기반의 산학연 융합형 교육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대전녹색연합 등 대전 지역 시민단체가 보문산 개발계획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가 케이블카와 워터파크, 숙박시설로 민간 자본을 유치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전 서구 월평동과 유성구 원신흥동을 연결하는 도솔대교가 개통했습니다. 왕복 6차로의 도솔대교 개통으로 월평동에서 원신흥동 사이 이동 거리가 절반으로 단축되고 하루 평균 2만여 대의 차량이 도솔대교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도안신도시 일대 교통 혼잡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27개 대학이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대전에서는 전문대 2곳을 포함해 9개 대학이 신청했으며 충남에서는 16개 대학이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세종에서도 고려대 세종 캠퍼스와 한국영상대학이 신청했습니다.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되면 5년 동안 정부 자금 1,000억 원과 지자체로부터 별도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 혁신을 주도하게 되며 선정 대학은 오는 9월 말쯤 발표됩니다. 내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면서 지역의 코로나19 방역 수칙도 대폭 완화됩니다. 대전시와 세종시는 시청에 설치된 임시 선별 검사소 운영을 중단하고 보건소 등에 설치한 선별 진료소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7일간의 격리 의무가 5일 격리 권고로 바뀌고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외의 모든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4개 시도당 청년위원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세종의사당의 신속한 건립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면서 차질을 빚고 있다며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해 국회와 정치권이 건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7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조직위원회 구성이 설립 시한을 넘긴 가운데 유치위원회가 기한 연장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유치위는 조만간 국제대학 스포츠연맹에 출범 기한 연장을 요청할 것이라며 벌칙 등 강행 규정을 따로 두지 않은 만큼 조직위 출범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의 갈등으로 조직위 구성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대한체육회는 오는 5일 공식 입장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정부가 첨단 기술 기업과 연구소가 밀집한 미국 캔달 스퀘어를 본따 대전 대덕특구에 K 캔달 스퀘어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첨단 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전략회의를 열고 연구기관과 민간 기업 연구소가 밀집한 대덕특구 가정로 일대를 중심으로 K 캔달 스퀘어를 조성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대전시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 올해 하반기 중 사업 내용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관하는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 중소기업 혁신 공모 사업에 부여군과 보령시가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부여군은 지방 소멸 기금과 지방비 등 110억 원을 들여 청년 농업인 등이 스마트팜 경영을 익힐 수 있는 실습농장 온실과 기술교육센터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보령시도 25억 원을 투입해 청년 희망타운을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활용한 쇼핑몰 등 청년 창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오늘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오전 동안은 서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맑겠고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28도로 예상됩니다.